네, 그러니까 신상훈 교수님 이제 퍼스트 밸브가 뭐가 되어야 되냐에 대해서 이제 포커싱한 주제라면은 이제 우리는 제가 맡은 주제는요. 그러니까 탑인 탑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저도 미리 말씀드릴 게 탑인 탑 경험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프로시저 중간에 밸브 엠블라인드에서 이제 프로시저 석세스가 안 돼서 하나 더 넣고 이런 경우는 있지만 이 밸브가 페일리어 돼가지고 세컨드리 탑인 탑 한 경우는 사실 저는 한양대에서는 없고 제가 고대 안암에 있을 때 세 차례 경험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저만 경험이 없는 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경험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한 13만 명 보면은 600명 리핏 탑인 탑의 데이터가 있거든요. 이 환자들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탑이하고 5개월 만에 다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탑이 초창기에 해놓고 뭔가 좀 잘 안 풀린 환자들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들을 이제 타바 익스플란트 수술을 한 거죠. 그러니까 타바 애프터 사바를 한 건데 그 비교를 해보니까 프로펜시티 매치 해보니까 타비가 좀 더 나은 것 같다. 얼리 스코어는 이 환자들 근데 잘 보면은 굉장히 조금 특별한 환자군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저희가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한 우리나라에서 5년 내지 10년 후에 많이 경험하게 될 그 탑인 탑 캔디데이트과 이 스터디 캔디데이트는 아마 좀 다를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조기 결과를 보면 30day 모탈리티는 확실히 타바 익스플란트가 조금 더 위험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탑인 탑이를 우리가 앞으로 경험할 일이 많을 겁니다. 왜 그러냐? 결국 처음에 탑이 사피엔 XT, 3, 그다음 메디트로닉 코어 밸브 이 밸브들이 먼저 페일할 텐데 이 사람들 보면 대부분 나이 많고 고위험도고 환자가 수술 안 하겠다고 해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 환자들이 이거 고장 났는데 다시 수술을 선택하지는 아마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세컨 타비가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앞으로 마주를 많이 할 거고 이제 대처가 돼야 될 클리니컬 시츄에이션이라고 생각하고요. 미국에서 보면은 어쨌든 N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0.1%에서 0.2% 정도 되고 지금 연간 한 수백 례 정도 하는 정도여서 어떤 표준화된 데이터가 나오긴 좀 어렵고 아직도 이런 매저하는 법이라 임플란트에 대한 궁금증이 아주 많은데 그래도 좀 우리가 좀 새롭게 알아야 될 컨셉 몇 가지만 좀 알아볼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오스컬 하이트라는 개념하고 리플렛 오버행 이게 조금 헷갈리는 개념인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잘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서지컬 밸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타비 밸브 또 넣으면 기존의 타브 밸브의 밸브 리플렛이 활짝 펴지겠죠. 활짝 펴져서 원통형 기둥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결국은 스커트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스커트가 새롭게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네오 스커트라는 텀을 쓰고 이거를 우리가 특별히 타바인 사바보다 타바인 타바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인 이유는 우리가 수프라애놀라 디자인 밸브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지컬 밸브는 에드워드 사피엔처럼 인트라애놀라 디자인이고 하이트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 네오 스커트가 생겨도 그게 크게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서지컬 밸브 중에 바깥쪽으로 꿰매진 밸브들은 이제 디플렉션 되면서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아주 높은 놈들보다는 조금 안전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 튜브 네오스컬트 만드는 그 디터미넌트가 뭐냐? 당연히 뭐 기존에 뭘 넣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어떤 밸브 수프라애놀라냐 아니면 인트라애놀라냐 그러면 그리고 그 밸브를 얼마나 깊게 넣고 얼마나 캔팅이 됐고 그게 이제 중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세컨 밸브의 뎁스와 종류에 따라서 또 네오스컬트의 위치가 다이내믹하게 바뀔 수 있어요.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라이머리 퍼스트 밸브가 어떤 걸 선택했냐에 따라서 네오스컬트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높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높이에서 우리가 이제 뎁스를 빼주면 환자의 네오스컬트의 하이트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저희가 익히 예상하다시피 벌른 익스펜더블 또는 이제 뭐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소수의 병원에서만 썼지만 로터스 밸브 같은 메카니컬 익스펜션 밸브 이런 밸브들은 좀 하이트가 낮고 반대로 이제 셀프 익스펜더블 수프라애놀라 디자인 밸브들은 이제 하이트가 많이 높습니다. 그렇더라도 퍼스트 밸브를 이제 로우 임플란테이션 했거나 또는 하이 임플란테이션 한 거에 따라서 네오스컬트의 하이트가 당연히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 뎁스를 또 CT를 통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하이 임플란테이션 하는 것이 굉장히 미덕인 것처럼 느껴지고, 저도 제 자신도 굉장히 높게 임플란테이션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반대쪽의 날도 있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밸브가 높낮이도 중요하지만 밸브가 우리 마음대로 딱 아울타에 퍼펜디큘러하게 밸브 임플란테이션 안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바 대비 타비의 약간 약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밸브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캔팅되게 임플란테이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오메트리가 조금 더 달라지겠죠. 이런 것도 평가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세컨 밸브가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 아까 네오스컬트가 달라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밸브 예를 들어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네 벌룬 익스펜더블 밸브를 하나 더 넣는다. 근데 이거를 바텀에 딱 맞춰서 넣으면 추가적인 네오스컬트가 발생 안 하겠지만, 높게 넣으면은 그 새로운 밸브에 의한 스커트가 형성되면서 네오스컬트가 더 높아질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밸브를 그러면은 무조건 야 바닥에 딱 깔아서 넣는 게 정석 아니냐, 이게 좋겠는데, 근데 이게 그 생각보다는 조금 복잡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너무 낮게 넣어버리면은 리플렛 오버행이라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리플렛을 새롭게 밸브를 넣으면 기존의 밸브 리플렛이 딱 열려 있겠죠. 근데 이게 너무 밑에만 고정시켜 놓으면 위에서 자유롭게 떠다니면서 움직이면서 실제 밸브 헤모다이내믹스를 방해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지금 인비트로 이 검사 결과들을 보시게 되면 여기는 낮게 펴지니까 이 새로운 밸브가 기존의 밸브랑 같이 움직이죠. 근데 물론 여기서는 지금 기존의 밸브도 실험실 밸브니까 깨끗해서 잘 움직여서 아무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밸브 인 밸브 하는 상황은 프라이머리 밸브 페일리어가 온 상황이거든요. 이게 만약 스테노팅 모드로 만약 온 거라면은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이 페일리어 모드가 뭐냐에 따라 또 우리의 이제 임플란테이션 전략이 또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아주 골치 아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 임플란테이션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뭐냐? 세컨 밸브는 어쨌든 프라이머리 밸브보다 월스 헤모다이내믹스를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자꾸 우리 러시안 인형처럼 껴넣는 거니까요. 근데 그래도 하이 임플란테이션 하면 라지 오리피스를 얻을 수 있지만 코로너리 obstruction 위험이 커지고, 이게 언스테이블한 앵커가 되면서 이제 디슬러징 될 가능성이 큰다는 거고, 로우 임플란테이션 하면은 밸브 끼우는 건 편안하죠. 저도 딱 이 사진만 봐도 여기 넣는 게 마음이 편하지, 여기 넣는 거 제가 마음이 편하지 않거든요. 타바 임플란트들이 아주 세큐어하게 넣을 수 있다는 거지만, EOA에서 손해를 보고 리플렛 오버행잉에 의한 이펙트가 걱정이 되는 거죠. 사실 리플렛 오버행잉이 어떤 어드버스 아웃컴을 가져올 거냐, 여기에 대해서 사실 근거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우려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안하고 있는 거는 페일리어 모드가 스테노시스다. 그러면 이제 그레디언트를 줄여주는 게 중요하니까 가능하면 하이어 임플란테이션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컨셉을 갖고 있는 것이고, 리거지테이션이 모드다 라고 한다면 로우 임플란테이션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또 이제 셀프 익스펜더블 안에 또 셀프 익스펜더블 넣는 경우가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점점 적어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빈틈없이 맞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벌룬 익스펜더블 넣게 되면, 벌룬 익스펜더블은 셀프 익스펜더블 두 겹 넣는 것과는 달리 벌룬 익스펜더블이 웨이스트가 없이 원통형이기 때문에 위에를 조금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만약에 프리타비에서 프라이머리 밸브가 아orta까지 공간이 여유가 있어서 시퀘스트레이션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밸브들이 세크레이션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잘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이 네오스커트 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냐, 결국은 이 코로나 옵스트럭션을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메커니즘이 숨어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이제 타비할 때 네이티브 밸브에서 타비하다 코로나 옵스트럭션 생기는 거는 다이렉트 옵스트럭션이죠. 대부분 리플렛에 있는 칼슘이 막거나 마이그레이션 되거나 이렇게 해서 막히는 건데, 그게 아니고 ST 정션이 좁고 낮은 환자들, 그 프레임에 네오스컬트가 닫아버리면 원통으로 쭉 둘러싸면서 그 코로널 사이스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인다이렉트에서 딜레이드 코로널 옵스트럭션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런 게 이제 여기 도면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림으로. 그래서 이제 밸브인 밸브, 탑인 탑이를 할 때 코로나 옵스트럭션이 이제 가장 어렵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가 그런 위험도를 평가할 때 이 코로너리 오스티움이 어디 위치에 있냐, 우리가 리스크 플레인, 그러니까 네오 스컬트의 하이트가 어디쯤에 있을 것이냐, 그리고 아올타랑 바이오프로세스가 메카닉 스탠 프레임이 얼마나 같이 붙어 있냐,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위험도를 평가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퍼스트 밸브가 사피엔인 경고가 우리가 훨씬 더 피저블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부 다 스몰 넘버 옵저베이셔널 스터디이기 때문에 컨클루시브한 내용은 아니지만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두 타비 할 때, 타브인 타비 할 때 네이티브 아나토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이너스 시커스트레이션을 예방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애널로스 우리가 ST 정션 그리고 ST 정션 하이트 이게 이제 프라이머리 퍼스트 타비 때는 아주 중요한 개념은 아닐 수도 있는데 세컨드 밸브 때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퍼스트 밸브의 타입과 뎁스와 얼마나 펴졌는지, 커미셜 얼라이먼트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거 할 때 이제 CT를 더 열심히 들여다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팩터들을 다 보고 우리가 위치를 맞추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문제점은 이 탑이 밸브까지끼리 미스 얼라이먼트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커미셜 얼라이먼트 맞춘다고 막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밸브 프레임들끼리도 겹쳐서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는 결국은 기껏해야 6프렌치 겨우 인게이지 할 수 있는 사이즈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지금 뚜렷한 해결법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가능하면 이렇게는 하지 말자는 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좋은 회피법일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이제 기본적인 원칙은 벌룬 익스펜더블은 똑같은 사이즈 하나 더 넣으면 되는 거고, 셀프 익스펜더블 넣을 때는 그 웨이스트가 늘어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 사이즈 오버 사이즈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즈에 대해서는 또 바파 선생님이 만든 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찾아보고, 아니면 2023년 서큘레이션 인터벤션에 나왔던 건데 이 사이징 차트가 또 표가 있어서 그걸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 CT만 갖고는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고, 이런 이 메카니컬 프레임의 움직임까지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모델링, AI 모델링이 이제 앞으로 더 발달이 돼야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야 이거 그냥 하고 운 좋게 사고 안 났다가 아니라 사고가 날 수 있다 안 날 수 있다를 최소한 프리딕트를 하는데 좀 더 정확성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리두 타비는 그래서 타비를 뽑아내고 다시 사바하는 수술보다는 아무래도 더 많이 사람들이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걸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정말 많은 것 같고요. 기존에 있는 밸브의 종류, 크기, 얼마나 잘 펴졌는지, 뎁스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되는 네오스컬트라든지 리플렛 오버행이라는 개념들 잘 이해해서 이 환자의 페일리어 모드에 따라서 뎁스를 본인이 잘 그 테일러 테라피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CT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